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밝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지식을 배우게 되고 또 사회성 훈련을 해야 될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으로 얼룩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매스컴퓨터에서도 유명인들, 특히 그 운동선수들이 과거에 학교 폭력 사건이 드러나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또 일부 연예인들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책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학교 폭력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텐데, 가해자로 지목이 된 경우에는 내가 이제 가해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로 지목이 됐다 이렇게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가해 행위를 인정을 해서 받게 되는 조치가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률 제17조로 보게 되면 1항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9호까지 있어요. 1호부터 9호까지의 순서가 경한 조치에서 이제 중한 조치로 쭉 이렇게 되는데, 내 행위에 비해서 너무 지나친 조치를 받은 거다 호소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말 고통을 겪고 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고 가족들도 아주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당당하게 학교를 활보고 다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그 조치가 너무 경미하다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평생 가슴에 상처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일부는 이게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초등학교 학생들 또는 중학교 1, 2학년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들이 개입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폭력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서 나오는 조치로 끝나지 않고 민사 또는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까지 진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해자로 지목이 된 경우는 자기 행위가 친구들에게 가해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가해자로 지목됐다 한다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는 진술을 확보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진술 또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고,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인 경우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이면은 많은 자료와 많은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진행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서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안내를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사례 중에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소개를 하려고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오늘 이제 어느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는데,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았는데 그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학교폭력 심의회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많이 준비해가지고 진행했지만 그게 인정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와보시라 해서 이제 오셨습니다. 지금도 좀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먹먹한데, 그분이 열심히 또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검토를 쭉 해본 결과 학교폭력 심의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용조용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또는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지만 피해자로 인정이 안 된 경우, 또는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내려진 조치가 너무 경미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준비하고 그걸 입증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폭력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뭘까요? 학생들이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절한 안내를 우선 받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도 수집하고 또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폭력은 근절돼야 마땅하죠.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발생한다는 것이 좀 가슴 아픈 현실인데, 학교 폭력의 문제가 당사자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지금 우리 사회 문제로까지 인식을 해야 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데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나누시고 입증할 서류를 마련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는
인정받은 걸로 종결된 다음에는 병원 치료도 권유해서 치료도 받아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좀 더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런 정도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